기계장치나 또는 설비에서는 설계 때 여러분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금속관의 그 접합을 보통 볼트너트나 또는 교량, 예를 들면은 리베팅이라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용접법입니다. 설계할 때 가능하면은 볼트 연결을 피하고, 볼트 연결은 어떻게 하든 틈이 생기기 때문에 틈 부식은 막을 수가 막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 때 주요 방식 기술, 그러니까 기계장치 및 설비의 방식 세계 설계라 합니다. 방식 설계의 법칙은 우선 형을 단순화한다. 복잡하게 하면은 유지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방식 처리하기도 힘듭니다. 배수, 그 다음에 가능하면 배수가 잘 되게 한다. 드레이네이지, 그러니까 물이 바로 부식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배수가 차면은 좋지 않습니다. 갈바닉 부식을 피한다. 금속, 이온화 경향이 틀린 그런 금속을 간한 접합을 피한다. 이온화 경향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그만큼 전이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전지 부식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틈 형성을 피한다. 볼트 나트를 용접으로 한다는 것도 이 틈 형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응력 발생을 최소화한다. 응력, 스트레스죠. 우리가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가지 건강에 좋지 않듯이 금속 구조물도 응력이 발생하면은 그 응력부에서는 금속 안에 원자들의 그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면은 금속 이온이 활발해지면 전위가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전위차가 생기면은 그게 또 부식이 발생하죠. 전지 부식이 발생하는 게 이 전위차이니까 응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거기에선 전위차가 발생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지 관리의 난이도를 줄인다. 가능하면 사람 손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기 좋게 설계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취약 부식부의 기술적인 방식 문제는 방식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해결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약 100년 전부터 약 10가지 기술자를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분야별로 좀 사용하고, 일본은 4가지 기술자를 양성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지 않고 전문 기술 인력은 아예 생각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약 30년 동안 건의를 했지만은 잘 안됩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볼트너트 연기를 가능하면 피하고, 볼트너트에는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극간 크레바이스 코로존에 해서 극간 부식, 크레바이스 코로존 피하기 위해서는 용접을 한다 이겁니다. 양호, 이런 것은 A, 왼쪽은 그건 가능하면 피하자, 오른쪽으로 가능하면 용접을 해서 틈 형성을 줄이자. 또 왼쪽 밑에 보면 B, A, B에서 보면은 이 용접을 밑에만 하게 되면, 밑에 용접이 되면 그 틈이 또 안 된 부분에서는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용접을 하게 되면 틈 형성을 방지하는 그런 설계를 하자. 분기관, 튜브, 다기관, 매니홀드라고 그랬죠. 매니홀드, 튜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튜브와 파이프는 같은 모양을 가지지만은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튜브를 쓸 때는 튜브를 써야 되고 파이프를 쓸 때는 파이프를 써야 됩니다. 만약 그걸 혼돈 섞어서 쓰게 되면 아주 혼란이 생기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 불량, 왜 밑에 보통, 밑에 양호, 왜 불량이고 양호하냐. 자, 구분하시겠죠. 틈 형성을 가능하면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틈 형성. 이것도 보면 방식 설계 사례, 탱크의 농후액 유입관, 탱크에다가 농후한 농도가 진한 것을 넣을 때 가능하면 밑에서 고루고루 그 영향을 입을 수 있도록, 농후액의 부분들이라면 한쪽 편에는 또 많고 한쪽 편에 적다 했을 때는 반드시 부식에서는 농담전지라는 게 있어요. 농도가 진한 부분과 희박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희박한 부분에서 양극이 되고, 산소 농담도 마찬가지. 산소 농도가 많은 데서는 음극이 되고,
희박한 데서는 우리가 낭수 농담, 산소가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양극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극, 불량 이런 구조는 오른쪽은 양호하다. 탱크 내부 히타에도 보면은 불량, 그 다음에 히타, 양호. 히타를 어떻게 건설하는 게 좋냐. 여기서 부식 개소는 그 어떤 균형이 깨지면 좋지 않습니다. 고루고루 모두 열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림으로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량, 양호. 왜 양호하냐? 그 급수가 들어왔을 때 가운데 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충분하게 열이 고루고루 분산이 될 수가 있다. 급수와 우리가 급수가 있고 급수는 찬 게 있고 그 다음에 히터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서로 해서 펌프로 할 것 같으면 분포가 아주 쉽게 열이 고루고루 다 분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패킹과 가스켓도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패킹이라는 것은 고정된 두 금속관에서 고정된 상대 운동이 없을 때 절연시켜주는 그 물질은 뭐 같은 재질이지만은 패킹이라 그 가스켓 요건 다 가스켓이죠. 프렌지에서 또 가운데 프렌지 간에 절연을 시켜주는 저 가스켓. 그 다음에 밸브가 그 다음 밸브에 스템이 상대 운동을 하는 데서 또 절연을 하는 절연 수밀을 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은 같은 재질이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가스켓 외에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플러깅이라서 플러깅. 패킹과 가스켓, 패킹이라고 써야 돼. 요거는 다 정적인 상태에서 수밀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스켓이라고 얘기하고, 동적인 상대 운동을 하는 데서는 반드시 패킹을 써야 됩니다. 패킹. 같은 재질이지만은 패킹이라 합니다. 왜 여기서 보면 공식 불량 양호는 뭐냐면 패킹이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왼쪽에서는 불량하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틈 부식이 생겨가지고 크레바이스 틈이 형성돼 가지고 그 밑에서는 산소 부족에 의한 틈 부식, 산소 농도전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기계장치 설비의 방식 3개, 방식 설계 사례, 탱크의 설치와 배관 드레인 밸브. 반드시 드레인은 A에서 보면 불량이고, 왼쪽은 불량이고 오른쪽은 양호입니다. 드레인이 잘 되도록. 뒤에 드레인이 채수 남아 요게 요 틈 사이에 채수가 남게 되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 아주 국부 부식이 생겨 가지고 채수부에서는 반드시 부식이 생깁니다. 엄청난 속도로 부식이 일어납니다. 가운데 B는 보면 탱크입니다. 탱크에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물이 빠질 때 다 채수가 생기지 않고 다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보면 드레인이 남아 있느냐, 드레인을 또 제거하느냐 따라서 오른쪽은 드레인이 없도록, 밑에 코크를 열게 되면 거기에서 드레인이 남아 있지 않고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볼트 체결부 많죠. 특히 여러분들이 도로 시설물들은 다 밑에 지면과 그 기둥간의 사이에 볼트 연결이 많습니다. 볼트 연결할 때는 반드시 틈이 생기기 때문에, 볼트와 볼트를 채우지만 틈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서는 처음에 볼트가 저 때는 뭐가 또 중요하냐면 넓은 쪽과, 그러니까 밑에 판과 볼트는 대체로 면적비로 보면 볼트가 훨씬 작습니다. 볼트는 모든 주원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볼트를 써야 됩니다. 틈 형성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틈 생기면 틈에 실링제를 넣어 가지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볼트는 반드시 볼트 전위가 낮으면은 그것이 부식되는 양극이 되고,
볼트의 전위가 높다는 것은 더 넓은 면적에서 보호를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거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도로 시설물들 보면은 위는 멀쩡한데 볼트 연결부를 보면 볼트가 빨갛게 다 썩어가지고 그것이 또 교체하는 그런 큰 원인이 되는데, 요게 다 전위를 높은 쪽으로 우리가 전위를 바꿔서 볼트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볼트가 이 구조재보다도 전위가 높은 그런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상대적 음극이 되는 재료. 그러니까 위에 볼트를 일반 철로 했을 때, 시설물이 철일 때 볼트는 스테인리스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볼트 체결부 틈새는 희생양극 기능의 실링제를 기밀 처리해야 된다. 실링제. 지금 현재 우리가 엔간이 또 부식이 되면 교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래서 멀쩡한 위에 그 기둥들이 교체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용접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처음에 용접이라는 게 뭐냐면 금속 두 개 떨어져 있는 것을 열을 가해 가지고 녹여 가지고 거기다가 용접봉을 갖다 대면 용접봉이 녹아서 틈새 용접봉이 녹아서 들어가고, 용접봉이 또 굳어지면 연결되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용접봉이 녹아서 굳어지는 상태. 녹을 때, 용접봉이 녹을 때 그 접하고 있는 가까운 부분도 같이 녹습니다. 용접부에서 녹아서 다시 경화되는 부분을 웰드 메탈, 용접부라 그러고, 그 양쪽에 하즈부, 히트 어펙티드 존 해가지고 반드시 용접부에는, 그 다음에 그 양쪽으로는 베이스 메탈에서 모재라는 게 모재. 용접부는 어떻게 용접을 하든 반드시 면적은 관계없이 반드시 웰드 메탈이 있고 하즈부가 있고 베이스 메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직도 틀리고, 여러분이 그 면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표면 촬영을 해보면 조직도 틀리고 전위를 측정하면 전위도 다 틀리고 절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용접부가 전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하즈부, 베이스 메탈 이 순으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관을 연결하는 걸 부속구라 그래요. 부속구에는 엘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유니온도 있고 엘보도 있고 T도 있고, 요거는 제일 앞에 거는 유니온이죠. 유니온, 엘보, 그 다음에 T 있을 때 그 연결 부분은 주로 나사 연결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됐냐,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틈 형성을 가능하면 억제토록 하고 거기에다가 틈이 생기지 않게끔 어떤 패킹을 넣든지 실링제를 넣어 가지고 또 채워야 됩니다. 고전련성 도장 처리. 그 다음에 그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틈에 실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고전련성 도장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류 흐름을 막도록, 틈새 부식을 막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또 다시